스타워즈가 세계적인 명성과 위상에 비해 한국에서 유독 인기가 없는 시리즈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도르라는 드라마는 이거는 한국인이 봐도 정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드라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이거야말로 가장 한국인 취향의 스타워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모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2022년과 2025년에 각각 시즌 1과 시즌 2가 공개되어 완결된 드라마 안도르 스타워즈 스토리입니다. 두 개 시즌의 통합 리뷰고요. 제가 방금 완결된 드라마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 내용이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과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라는 영화의 프리퀄 내용이거든요. 이 드라마 시즌 2의 마지막 내용이 로그원이라는 영화의 시작 내용하고 거의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시즌 3으로 또 뭔가 내용을 넣을 만한 시간 텀이 없어요. 그래서 시즌 3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나온다면 이 드라마가 평이 굉장히 좋고 이 시대의 세계관 묘사가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약간 외전적인 느낌으로 시즌 1과 시즌 2의 사건들이 벌어진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서 다른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룬다던가, 그런데 주인공 이름이 드라마 제목이라서 안도르라는 캐릭터가 비중있게 안 나올 거면 아예 다른 제목으로 별도의 드라마를 만드는 게 낫겠죠. 아니면 아예 시즌 1 이전으로 돌아가서 안도르의 더 과거 이야기를 다룰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안도르라는 캐릭터 자체의 매력도 있지만 이 드라마의 재미는 결국 안도르가 반란 연합에 합류해서 제국에 대한 반군 첩보 활동을 하는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에 시즌 1 이전에 반군도 아닌 시절 안도르의 이야기를 다루는 건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뭔가 더 이야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 시즌 2까지 하고 차기 시즌이 더 이상 나올 여지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쉽게 느껴져요. 아무튼 이 드라마는 시즌 1, 시즌 2 각각 에피소드 12개씩 분량으로 총 24부작으로 완결이 되었습니다. 시즌 1에서는 그냥 제목이 안도르였는데요. 시즌 2에서는 안도르 스타워즈 스토리로 제목을 바꿨어요. 시즌 2 다음 내용이 영화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작품이 바로 연결된다는 걸 제목으로 강조를 하고 싶었겠죠.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는 2016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스타워즈 실사 영화 중에서도 평가가 엄청 높은 영화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안도르는 이 영화에서 조연으로 나온 캐릭터예요. 조연인데 거의 주연급의 비중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페리시티 존스가 연기한 진 어소라는 캐릭터고, 안도르는 진 어소를 돕기에 합류하는 반군 특공대의 리더로 나옵니다. 자, 이 리뷰 영상은 스포일러가 포함된 리뷰입니다. 안도르 드라마의 스포일러뿐 아니라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과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의 스포일러도 중요 내용과 결말까지 다 언급을 하겠습니다.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의 내용이 주인공 진 어소와 안도르를 중심으로 로그원 특공대라는 팀을 꾸려서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내용이에요. 그 특공대는 미션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에 다 죽습니다. 진 어소하고 안도르 다 죽어요. 그들이 수행한 미션은 대국군 궁극의 병기인 플래닛 킬러 데스스타의 설계도를 찾는 미션이에요. 그 설계도를 반군한테 딱 전송을 한 다음에 이 특공대는 다 죽게 되고요. 데스스타가 그냥 행성째로 소멸시켜버립니다. 그 행성에 있던 사람들, 로그원 특공대 포함해서 다 죽어요. 그런데 어쨌든 설계도 전송에 성공했고,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제국군 궁극의 병기인 데스스타를 파괴하는 작전을 실행하는 게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의 내용이에요. 에피소드 4가 스타워즈 프랜차이즈에서 최초로 나온 작품입니다. 처음 나올 때는 프랜차이즈 시리즈도 아니었으니까 제목도 그냥 스타워즈였어요. 나중에 프랜차이즈 시리즈화 되면서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이라는 부제가 붙은 거고요. 여기서 이제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가 대활약을 하면서 데스스타를 파괴하고 하킨을 비롯한 제국군 고위층이 상당수가 몰살당합니다. 이게 바로 배틀 오브 야빈 전투라고 해서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로 제국이 망한 건 아니지만 반군이 결국 제국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고요. 안도르나 스타워즈 관련 콘텐츠를 보면 BBY라는 연도 표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구 역사에서 BC 몇 년 하는 것처럼 BC가 Before Christ라는 의미죠. 스타워즈에서 BBY는 Before Battle of 야빈입니다. 야빈 전투가 있었던 해를 원년으로 잡고 그 이전은 BBY, 그 이후는 ABY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안도르 시즌 2에서 보면 안도르가 시즌 1, 시즌 2 모두 각각 12부작인데 이 12부작을 3화씩 4개 파트로 나눴어요. 시즌 1의 경우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4개 파트로 나눴고, 시즌 2는 1년 단위로 파트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가 시작되는 화 1화, 4화, 7화, 10화, 그 화가 시작될 때 BBY4, BBY3, BBY2, BBY1 이런 식으로 연도가 나와요. 이 드라마는 야빈 전투의 프리퀄 스토리니까 점점 야빈 전투로 향해 가는 그 흐름이 이런 연도 표기로 보여지는 거죠. 물론 데스스타에 대한 내용은 마지막 파트에서 나와요. 그전 내용들, 시즌 1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안도르가 어떻게 반군에 합류하고 중요한 인물로 성장하여 활동하게 되는지가 나오는 거고요. 특히 안도르가 게릴라전과 첩보임무 위주로 활동하는 캐릭터라서 거의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 그려집니다. 그와 함께 제국의 통제와 폭정이 갈수록 심해져가는 우주 세계관 묘사, 그 속에서 반군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그려지고요. 그리고 제국 측 주요 캐릭터들은 보안국이라는 곳에 소속된 인물들, 보안국이 한국의 예전 독재정권 시절 안기부 같은 느낌, 그리고 2차 대전
오래전 나치 친위대의 국가보안본부 뭐 그런 느낌입니다. 타란티노 영화 바스터즈에 나왔던 한스 란다 같은 애들이 이 드라마의 주요 빌런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스 란다 같은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역할. 한스 란다가 워낙 독특한 성격의 캐릭터라서 되게 매력적인 빌런이잖아요. 그런데 안도르의 빌런들도 한스 란다와는 다른 느낌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특히 빌런 중 가장 비중 있는 인물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고 자기는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믿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지키려고 한 제국이 민중들을 학살하고 폭정을 저지르는 거 보고는 아 내가 악의 편이었구나 라고 충격을 받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매력적인 캐릭터 묘사가 많이 나옵니다. 빌런들이 이런데 주인공 측 인물들은 어떻겠어요? 일단 뭐 주인공인 안도르는 대박이고요. 솔직히 안도르라는 드라마가 나온다는 걸 알았을 때 안도르를 주인공으로 드라마를 만든다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 런칭하고 나서 그냥 생각 없이 자신감만 넘쳐가지고 특히 MCU 쪽으로 시헐크라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드라마 많이 만들었잖아요. 스타워즈도 가뜩이나 라스트 제다이 이후로 프랜차이즈 전체가 폭망 분위기인데 뭔 또 생각 없이 이상한 드라마를 만드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안도르라는 캐릭터로 이런 대단한 드라마가 나올 줄이야. 사실 이 안도르라는 캐릭터 자체가 배우가 되게 중요합니다. 디에고 루나라는 배우. 이 배우는 넷플릭스 드라마 나르코스 멕시코에서 주인공인 카르텔 보스 역으로 나오면서 유명해졌죠. 그런데 이 주인공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했어요. 나르코스 드라마 내용 자체가 실화 바탕이고 등장인물들 대부분이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에고 루나가 연기한 미겔 앙헬 펠릭스 가야도르라는 인물의 실제 모습을 반영해서 배우를 캐스팅하고 연기도 실제 인물과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 인물 자체가 다른 유명한 마엘 카르텔 보스와는 뭔가 다른 면모가 많았던 거겠죠. 조폭보다는 어디 사무직 직장인 같은 그런 이미지, 회계사나 뭐 그런 실제로 카르텔이 하는 여러 가지 일과 그 과정들을 무슨 회사 조직처럼 사무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카르텔의 규모와 수익을 키운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카르텔 보스인데도 뭔가 잔챙이 같은 느낌으로 포스가 별로 없어 보였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보스로서 확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디에고 루나의 연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평범한 장첸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느낌. 이런 캐릭터에 딱 맞는 배우가 디에고 루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도르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스타워즈 콘텐츠의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 영웅 사가잖아요. 그런데 안도르는 외모에서 그런 대단한 영웅으로서의 포스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거대한 스페이스 오페라 세계관에서 뭔가 눈에 띄는 화려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야 콘텐츠가 흥할 텐데 안도르를 주인공으로 그게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드라마 내용을 보니까 눈에 띄는 화려한 영웅 서사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말하자면 엑스트라들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스타워즈가 상징하는 영웅 캐릭터인 루크 스카이워커가 대활약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둔 야빈 전투가 사실은 그 승리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름 없는 엑스트라들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는지 안도르가 바로 그 점을 조명하는 드라마였던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로그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미 다루긴 했지만 이 드라마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취지의 드라마라면 역시 디에고 루나라는 배우가 정말 최적의 주인공인 거죠.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스타워즈가 세계적인 명성과 위상에 비해 한국에서 유독 인기가 없는 시리즈로 유명하잖아요. 왜 한국에서 인기가 없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광선검 들고 싸우는 이런 게 좀 유치하다고 안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안도르라는 드라마는 이거는 한국인이 봐도 정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드라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이거야말로 가장 한국인 취향의 스타워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 가장 감탄했던 거는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디테일한 묘사였어요. 큰 전쟁과 유명한 영웅들의 활약이 아닌 제국이 지배하는 우주를 살아가는 수많은 민중들의 삶, 실제 우리가 사는 세계가 아닌 다양한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여러 작품들을 봤지만 스타워즈는 그냥 사이즈가 차원이 다르잖아요. 디즈니가 요즘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계 최대 미디어 기업이고 그들의 가장 핵심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스타워즈의 세계관을 이 드라마에서 큰 자본을 투자해 정말 훌륭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디테일이 세계관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라는 느낌. 이 드라마를 보고 나니까 스타워즈 프랜차이즈 전체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너무 생생한 세계관이 구축되었고 그리고 그 세계에서 행해지는 제국의 폭정, 이것도 다른 스타워즈 작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너무 살벌하고 소름 끼치는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홀로코스트 작품들에서 나치들 묘사하는 것처럼 특히 반군들 잡아와서 이상한 장치로 고문하는 거나 민중을 학살하는 장면들, 스타워즈에 대해 가지고 있던 유치하다는 이미지가 그냥 싹 사라집니다. 스타워즈가 뭔가 유치할 것 같아서 안 본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드라마가 강력 처방이에요. 그런 생각이 정말 싹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일제강점기나 군사독재 시절을 배경으로 드라마나 영화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솔직히 그런 소재를 너무 우려먹어서 특히 한국 영화 싫어하고 안 보시는 분들은 허구한 날 저런 내용만 나오니까 안 봐, 이런 반응도 있거든요. 그런데 폭정에 저항하는 민중이란 내용은 확실히 한국인 정서나 코드에 잘 맞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첩보 스릴러 장르의 재미가 더해지면 그 자체로 너무 재미있는 거죠. 사실 한국인 취향이라고 제한할 필요도 없이 누가 봐도 엄청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이 드라마는 작전명 발키리 같은 2차 대전 배경의 작품들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시즌 1, 시즌 2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시즌마다 각 12화 분량이 4개 파트로 나눠진 내용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즌 1의 4개 파트 내용은 첫 번째 파트는 안도르가 아직 반군에 합류하기 전 어떤 범죄 혐의로 추적을 받게 되는데 반군 측의 루선 레일이라는 중요
중요 인물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 다른 행성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루선이 안도르한테 자네는 반군의 자질이 있다. 돈을 줄 테니까 일단 용병으로 우리 반군 작전에 참여해봐라. 그 작전에 우주선 조종사가 필요한데 자네의 조종 실력이 뛰어나니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꼬드기는 거죠. 그리고 시즌 1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안도르가 완전히 반군이 될 건 아니고 용병으로 반군 작전에 참여해서 어떤 제국군 주둔지의 근거 같은 거를 터는 내용이 나오고요. 반군 활동 자금 마련을 위한 아주 중요한 임무였어요. 굉장히 긴장감 넘치고 재미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우여곡절 끝에 이 임무는 성공합니다. 안도르는 돈을 받고 어딘가 행성으로 떠나서 살고 있는데 세 번째 파트의 내용이 제국의 폭정을 안도르가 겪게 되는 내용이에요. 뭐 사소한 잘못으로 체포되어서 죄수 노역장 같은 곳으로 끌려갑니다. 죄도 없는 사람들 이상한 트집으로 마구 잡아와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곳이에요. 전부 복역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다 되면 내보내주는 척하면서 다른 노역장에 데려가서 또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일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죄수들한테는 당연히 비밀로 하지만 결국 죄수들도 알게 되어가지고 안도르가 주도를 해서 탈출을 하게 되는 스토리가 시즌 1의 세 번째 파트 내용이고요. 네 번째 파트는 안도르가 원래 살던 페리스라는 행성에서 민중의 봉기가 일어나는 내용이에요. 제국의 폭정에 맞서서 드디어 민중들이 일어서는 그런 장엄한 순간들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안도르는 다시 루선을 만나서 이번에는 용병이 아니라 진짜 반군으로 넣어달라 라고 자기 결심을 말하면서 시즌이 끝나요. 그리고 시즌 2에서는 일단 첫 번째 파트에서 안도르가 또 어떤 임무를 우당탕탕 하면서 완수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 시즌 2가 고먼이라는 행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거든요. 고먼에 제국이 채굴하려고 하는 중요한 자원이 있는데 이게 데스스타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재료예요. 그런데 그 자원을 채굴하려면 행성 자체가 거의 아작이나 그래서 이 행성을 초토화시킬 밑작업을 제국이 벌이게 됩니다. 그 밑작업을 위해 제국 측에서 시릴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시릴이 이 드라마에서 제국 측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시즌 1부터 등장했습니다. 얘는 자기가 하는 작전이 고먼을 초토화해서 자원을 채굴하려는 목적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고먼에서 반전무 활동이 벌어지기 획책해서 반군 세력이 고먼의 반전무 활동을 도와주려고 오면 그때 반군 세력을 소탕한다. 이런 작전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반군에서 고먼의 반전무 활동 소문을 듣고 안도르를 고먼으로 파견합니다. 그런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 두 번째 파트에서 그려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시즌 2는 각 파트마다 1년씩 텀이 있다고 했잖아요. 1년이 지나서 고먼에서 반전무 활동이 거세지고 이제 제국이 본격적으로 나서요. 시릴은 이 작전이 반군 세력을 소탕하는 작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군 군대가 고먼 민중들을 마구 학살을 합니다. 고먼을 초토화하고 채굴을 하려는 목적을 드디어 드러낸 거죠. 그래서 시릴이 엄청 충격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이게 고먼 학살이라는 사건인데 안도르 드라마 시즌 1, 시즌 2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이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국의 본격적인 폭정과 그에 맞서는 투쟁이 시작되는 거고요. 이 안도르 드라마 시점까지는 아직 제국 의회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 중에서 몬모스마 같은 나중에 반군 세력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인물들이 이때는 아직 제국 의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몰래 반군을 돕고 그러다가 고먼 학살을 계기로 우리는 제국과 싸워야 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제국 수도를 탈출해 반군 세력으로 합류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 탈출 과정을 안도르가 도와줘서 엄청 긴장감 넘치는 상황들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제국 수도 내에서는 반군 세력이 활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는데 루서는 계속 활동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얻어내요. 제국이 몰래 무기를 만들고 있다라는 정보. 고먼 학살이 벌어진 것도 그 무기를 만들기 위한 자원을 채굴하기 위한 거였고 그동안 이 드라마에서 벌어졌던 대부분의 상황들이 다 그거와 관련된 거였어. 그 무기가 바로 데스스타인 거죠. 루선이 이 정보를 얻었지만 결국 반국이 잡히게 되고 어찌어찌 하다가 사망해요. 루선이 이 드라마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이 캐릭터는 결국 죽을 거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를 챘어요. 반군의 엄청 핵심 인물이고 배우도 스텔란 스카스가드라는 엄청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런데 안도르 이후의 내용이 나오는 스타워즈 작품에서 이 캐릭터가 등장을 안 해요. 그러면 이 드라마에서 죽겠구나 라고 뻔히 예상이 되죠. 아무튼 루선은 죽는데 루선이랑 같이 활동하는 루선의 수양딸 같은 클레아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얘가 엄청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안도르가 그 신호를 받아서 또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제국 수도 행성으로 클레아를 구하러 가는 내용. 이게 시즌 2의 마지막 네 번째 파트 내용이고요. 결국 클레아를 구해서 데스스타의 정보를 얻게 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로그원에서 데스스타의 설계도를 찾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스토리 전개가 진짜 너무 꿀잼입니다. 첩보 장르로서 스릴 넘치는 내용이나 장면이 많이 나오고 사악한 제국에 맞서는 민중의 저항이라는 그런 가슴 뜨거워지는 내용도 있고 너무 재밌어요. 앞에서 언급했던 스타워즈 프랜차이즈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바뀔 정도예요. 제가 스타워즈 영화를 그동안 계속 봤지만 딱히 엄청난 팬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비로소 스타워즈에 제대로 입덕을 한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좋은 드라마가 나와도 메인이 되는 본편 영화 시리즈가 그 지경으로 망가져서 이 프랜차이즈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상이 잘 안 되네요. 뭐가 계속 나오긴 하겠죠. 영화든 드라마든 앞으로 나오는 거 꾸준히 챙겨보면서 앞으로 스타워즈 프랜차이즈가 다시 거대한 명성과 영광을 누리게 될 날이 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드라마 안도르 스타워즈 스토리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